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석입니다. 자, 토요일 아침 강의를 통해서 또 뵙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멤버십 전용으로다가 이 강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멤버십에 참여하고 있는 전투개미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제발 큰 부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알아야 돼요. 아니, 모르니까 자꾸 불안하고, 조금만 올라가면 좋다고 하다가 조금만 내려가면 막 걱정들을 하고, 막 뭡니까. 주식이, 편안해, 마음, 좀 심리적으로 편안해야 되는데, 자꾸 조급증이 생기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공부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공부한 이후에 이 경험의 데이터, 이 경험이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의 어떤 그 멘탈, 이 주식이, 결국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그러니까 이 똑같은 어떤 주가 현상을 보고 누구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누구는 불안하게 보는 게 결국은 거기서 이제 심리적으로 그거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어떤 사람은 조기에 팔고 못 빠져나가가지고 조기에 팔고 수익을 제한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손가락 빠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첫 번째 시간, 이제 멤버십으로 이제 이 차트 강의가 돌아간 다음에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미리 예고했다시피 공매도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공매도하고 대차거래. 물론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계신 부분하고 또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잘 들으시고 또 공부를 통해 가지고서 어쨌든 이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로 거듭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렇게 저도 또 열심히 할 테니까요.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00억 자산가로 가는 지름길. 저는 이게 뭐 100억을 번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한 본 적이 없습니다. 벌 수 있어요. 벌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똑같은 종목을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를 드려도,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뭐냐면 어떤 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누구는 수익을 잘 많이 내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 어떤 분이 이제 지난번에 채팅창에 그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저기 뭐지, 저보고 이제, 공개 그 영상에서, 우리 종목들을 좀 주력 종목이나 이런 거, 저희 주력 종목 없어요. 저희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딩방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유튜브 채널은 리딩방이 아닙니다. 공부를 통해 가지고서 주식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그 대신에 이제 뭐냐면 그런 와중에 뭐 이런 종목이 제가 공부한 강의에서 이런 패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저항을 돌파되는 종목을 사면은 얘들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준다. 예시 종목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나가는 거고,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를 자꾸 리딩으로 몰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안 돼요. 이건 리딩방이 아니에요. 저는 이 교육 콘텐츠를 토대로 해가지고 올바르게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하면서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멘탈을 부여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종목들이 또 나오면은 뭐 그걸로 뭐 수익을 내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다가 접근을 하셔야지, 이걸 갖다가 무슨 뭐 리딩방, 그래서 뭐 심하게는 문자를 보내주냐고. 6만 원 받아가지고 문자 보내주면 저 적자예요, 적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 유튜브라는 게 개인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 그러니까 그 필명 그 유튜브에 있는 그 이름, 뭡니까 닉네임 같은 거,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실전 이승석 냉정 투자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철저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알래야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나이 불문, 그 다음에 성별 불문, 직업 불문,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 이 투자로 해가지고서 수익을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주식 가지고서 수익 낸다는 거를 갖다 쉽게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시장에 막 뛰어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야, 이거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 오르는 것만 생각을 해요. 팔고, 그야말로 우리가 익절한다 그랬죠, 익절.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그 다음에, 뭐, 재지집을 하거나, 운용을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주식
경력이 그래도 한 5년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죠? 이해력이 있으실 거고, 아, 이렇게 되면 요 정도쯤 되면은 일부 내가 물량을 줄이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랬죠. 이제 뭐 CS 윈드 같은 경우, 이번 주에 한번 제가 뭐냐면, 마감 쪽에서 움직임이 좋다. 양봉 마감에서. 그래서 그 다음날 한 2 내지 3% 정도 그러니까 물량을 늘리고 2 내지 3% 정도 먹고 그 늘린 물량은 빼고 그 다음에 그걸로 눌림목을 주면은 매수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실전 운영 전략이다. 실전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 원래. 그래서 CS인드가 이제 급등했다가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이제 밀렸죠. 밀렸는데 어땠습니까? 오후에 되니까 올라오죠. 그게 이제 5만 원 눌림목 그 지지선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 가지고 왜 주식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수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목적이지. 목적은 목적이죠. 근데 문제는 수익이 무조건 나는 게 아니라 항상 주식의 가장 큰 우리가 투자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리스크하고의 싸움입니다. 리스크. 위험하고의. 부동산은 그냥 사놓고 관리라는 게 없죠.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냥 사서 한 10년 묵히면 뭐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때문에도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돼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나죠. 주식 투자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부동산보다도 부동산에 그러니까 이 흐름만 잘 타면 부동산이 움직이는 가격의 상승률보다도 이 주식으로 오르는 가격의 상승률이 월등히 크거든요. 짧은 시간에. 뭐 그렇잖아요. 아파트 하나 땄다고 해서 뭐 단기간에 뭐 더블 갑니까? 2배 갑니까? 그런 그게 없죠. 2배 가는 게 있어요. 아파트 모르겠습니다. 뭐 빌딩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거 재개발돼 가지고 아니면 재건축 하겠다고 해 가지고서 시행사들이 건물 매입해 가지고서 평당 뭐 한 1억짜리 건물을 나는 뭐 2억 아니면 안 팔아 해 가지고서 뭐 그렇게 팔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다가. 근데 지금 그만큼의 세금을 또 많이 내겠죠. 주식은 세금도 그런 세금도 현재까지는 없죠. 한국 주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고 이거 뭐 정말 좋은 돈 불리는 수단 중에 이 정도 좋은 수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부동산처럼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것도 완만하고 그러니까 거대 자산가들은 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이유도 그거죠. 큰 돈을 가지신 분들은 주로 부동산 쪽에다가 올인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거죠. 많이 버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버는 걸 원하는 거고요. 자산을 규모가 아직은 좀 적으신 분들 물론 뭐 자산 규모가 크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중에서 주식을 갖다 크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뭐 그동안 40년 동안 그다음에 30년 동안 현업에 근무 있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도 만났고 엄청난 실패를 해가지고 진짜 너무 어려운 상황까지 처해 계신 분들도 만나서 그분들 뭐 저한테 한 번만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런 식의 경험도 많이 겪었었어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러니까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돈의 흐름을 봐요. 돈의 흐름을 봅니다.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나는 이런 정보가 아니면 안 산다라든지 나는 이 정도 수익 나기 전까지 아니면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안 판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서 해야 되는 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 모델을 잡기 위한 거예요. 수익 모델. 본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니까 수익이 나더라. 그 확률 빈도가 뭐 적어도 51% 이상은 돼야 되겠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라고 100%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제 뭐 제가 그거 갖다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저로서도 심리적으로 좀 부담되는 게 뭐냐면 아침에 현대차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하도 두산바켓을 얘기를 해가지고 두산바켓을 들어갔더니 현대차는 10% 이상 오르고 현대차가 이제 어제 그 금요일날 그거 있었죠. 새만금 사업 그거 시작하는 그 대통령이 오고 막 하여튼 그 행사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올랐죠. 근데 그런 이슈 자체가 이제 단발성 이슈일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죠. 물론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피지컬 AI로 오르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원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심적 부담을 느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두산바켓이 앞으로 더 갈지 아니면 현대차가 여기서 더 많이 움직일지 단기적으로 누가 더 크게 오를지는 모르죠.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제 눈에는 현대차는 이미 예진작부터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많이 올라온 종목을 안 사요. 잘 안 합니다. 많이 올라왔어도 아니면
어떤 특별한 저항 구간을 넘어가려고 하는 아이들 아니면은 잘 안 사요. 그러니까 안 삽니다. 제 실전에서. 왜냐면은 많이 오르면 항상 제가 봐왔던 주식시장은 많이 오른 종목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거기가 언젠가는 어쨌든 제 기본적인 주식의 아이디어는 오르면 오를수록 고점에 가까워지고 내리면 내릴수록 저점에 가까워진다는 그 기본 명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책에 보면 추세를 타라 어쩌고 뭐 저도 추세적인 움직임을 하죠. 근데 저는 굉장히 대응하기 편리한 종목들을 위주로만 매매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이것도 얘기들을 했던 종목이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예전에 이제 운용을 할 때는 자산 운용을 할 때나 아니면 고객의 돈을 갖다가 이제 위탁 받아가지고 증권사에서 근무할 때 보면은 자 이거 LS 일렉트릭입니다. 이거는 뻔하게 이전에 얘도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보게 되면은 50만 원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걸 돌파를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내가 이제 뭐냐면 돌파한 다음에 종가루입니다 항상 종가루 50 이게 주식을 마감 가격까지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뭐냐면 마감까지 간다고 해가지고 대형주가 갑자기 지지선을 켰다고 해서 막 엄청난 주가 하락이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끼케야 1 내지 2% 많으면 3%예요. 근데 원래는 깨지면 팔아야 되는 게 맞지만 거기서 이제 저는 거래량을 보죠. 거래량 지표를. 어찌됐든 anyway. 자 그럼 여기서 50만 원 돌파를 했어. 그럼 이걸 들어가요. 아 그래 내가 종가로다가 50만 원이 깨지면 얘를 팔고 나와야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50만 원 돌파되고 거래량 터진 구간이 여기거든요. 여기. 한 번도 50만 원을 깬 적이 없어요. 종가로.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은 그런 식으로 하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뭐 아까도 했다시피 그분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현대차가 50만 원 직전에 55만 원 여기서 이제 고점을 한번 만들죠. 요때 들어간다면 모를까 여기서 들어가진 않아요. 왜? 주가는 오르면 오를수록 그 고점 어쨌든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고점이 가까워진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류의 이런 경우에는 접근에 대한 명분이 없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현재로 본다면 하다못해 5일선이 깨지거나 아니면은 50만 원, 55만 원, 그러니까 현대차가 55만 원이 깨지거나 그 다음에 현대차 중요한 건 저는 여기서부터 얘기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전에 여기서부터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제가 뭐냐면 시가총액 100조 간다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그 이후에 급등했고 로봇 때문에 뭐 그럴 때 아니면은 여기서는 안 들어가요. 저는 그게 원칙이에요. 제 투자의 원칙입니다. 그럼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저는 얘기했다시피 전에 2015년도에 저희 딸을 위해 가지고서 2만 원대에서 2천만 원어치 사 가지고서 다 팔았어요. 실제는 작년에 20만 원 올라가길래 다 팔았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다 팔았어요. 그래서 10배 거의 10배 됐어요. 조금 10배 모자릅니다. 10년 만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내미 이제 이번에 중학교 가는데 또 거기다 보태 쓰고 이제 대학교 갈 때 보태 쓰라고 통장에 넣어놓고 그 중에 일부 돈을 가지고 이제 얘기했다시피 카카오, LG 시에너스, 그다음에 이노스페이스 이렇게 세 종목을 1,800만 원어치를 사놨습니다. 그럼 뭐 저는 뭐 늘 말이 한결같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현대로템을 저는 저로서는 작년에 팔았던 가격이에요. 지금 20만 원대 위가. 근데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직전에 지금 22만 원대를 계속 저항받다 거래량 터지고 돌파됐어요. 이게 아니면은 물론 그 이전에 제가 사보라고 했죠. 그때 돌파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21선 쪽에서 올라올 때는 팔고 제가 그 얘기 드렸죠. 내가 판 가격이 21선 부근이니까 그때 한 21만 한 8천 원 9천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어쨌든 21선 가격권 좀 줬으니까. 그래도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도 비싸게 살 줄 아는 게 고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도 비싸게 살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또 아침에 또 라이브 할 때도 여기서 보게 되면은 21선 돌파돼서 이렇게 눌림목을 받고 있다. 이러면은 21선을 대응선으로 해가지고 사도 되는 거다, 다시. 그 다음에 전고점을 넘어간다? 물량을 늘리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의 싸움이고 원칙의 싸움입니다. 원칙의 싸움. 그 원칙을 누가 잘 만들고 그다음에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잘 지켜지냐에 따라서 이 주식은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되는 거고요.
뭐 이 시장에서 이제 뭐 많은 그 투자의 달인들이 있죠. 투자의 진짜 뭐 고수들. 제나드 버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30년대 사람인데 1920년대 30년대에서 정말 큰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남긴 명언이 있어요. 나는 항상 너무 일찍 팔아가지고서 수익을 많이 내 돈을 많이 벌었다. 말이 참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뭔 얘기냐면은 자기를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칙적으로다가 딱 먹을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안 먹는다 주의예요, 그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딱 먹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리고 또 새로운 종목은 얼마든지 많으니까. 엄청난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맨날 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해 하시는데, 그 양반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나는 너무 일찍 팔아서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를 되새겨 보세요. 제가 가끔 이제 투자의 이 명인들의 그 어떤 얘기를 그 발췌를 해가지고 간혹 얘기 드리죠. 지난번에는 한번 이제 시장이 미치면 나도 미쳐야 된다. 근데 하지만 나는 이 시장의 끝을 알고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시장을요. 거의 이제 한 번에 고점은 와가고 있지만 이게 시장이 급격하게 꺾이진 않아요. 보통 이런 시장은. 그러니까 이제 완만하게 꺾일 가능성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뭐 기본적으로 원래는 공매도 하려고 했는데 앞에 사설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매도하고 이 대차거래 잔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 공매도가 글쎄요. 저는 공매도를 오히려 역이용합니다. 보통 강세장에서는 시장이 좋을 때 지금같이 재밌는 현상을 제가 오늘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재밌는 현상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저렇구나. 저 사람이 저런 머리를 쓰고 있구나. 우리의 대장개미가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기본적인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주식이라는 게 이게 맹목적인 투자가 아니라 많은 데이터 값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종목에서 뭐 차트가 좋으니까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날라가네 마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경험을 기반으로 한 투자를 해야지. 이게 맹목적으로다가 그냥 감으로 때려잡는, 감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데이터 값과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투자 판단의 원칙과 그다음에 냉정함, 거기서 이제 냉정해져야 되겠죠. 저도 간혹은 냉정해지지 않을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좀 얘는 정말 내가 너무 믿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나도 이 종목은 분명히 갈 것 같은데라고 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똥꼬집이죠, 똥꼬집. 제가 늘 얘기죠. 이 주식 투자에서 똥꼬집 뿌리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도 똥꼬집을 안 부려요. 간혹 저도 틀리죠. 뭐 제가 무슨 뭐 AI도 또 요즘에 그 뭐 AI를 통해 가지고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뭐 결과치가 나오고 뭐 하는 거 영상 보면 걔들도 AI도 틀리는 주식을 무슨 뭐 제가 사람 주제에 저라고 해가지고서 무조건 뭐 뭐든지 제 말이 다 뭐든지 옳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공매도와 대차거래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공매도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대차거래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요. 자, 공매도는 말 그대로 빌 공짜죠. 없는데 매도 친다예요. 없는데.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물량이 아닌데 매도를 치는 거죠. 이게 뭐 개인도 할 수 있어요. 대주해가지고 주식을 빌려다가 개인도 할 수 있는데 보통 개인들은 잘 안 하죠. 그 다음에 주로 국내 기관도 잘합니다. 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주식이 오르는 거를 맞추는 것도 어렵지만 내리는 걸 맞추는 건 더 어려워요. 주식 바닥에서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애들,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애들, 그 이제 펀드 매니저 아이들을 간혹 지금도 만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매니저 애들 중에 저하고 친한 애가 있어요. 한 두어 명. 뭐 대부분은 지금 다 은퇴들을 했는데 아주 옛날에 그 주니어였던, 그러니까 이제 아기 때 봤던 애들이 지금 이제 나름은 뭐 이사급 돼 가지고서 이제 운영사에 있는 외국계 운영사에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가끔 보아서 이제 얘기하면은 걔들이 이제 공매도의 주역들이에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뭐 저거 뭐 해치펀드들이 한다. 해치펀드들이 뭐냐면 원래 해치펀드가 굉장히 위험한 펀드라고 생각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해치펀드들은 위로 올라가는 상품과 내려가는 상품을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적정한 마진만 보는 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과거에 악명 높았던 펀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얘기가 돈 건데 어쨌든 anyway 뭐 좋아요. 걔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매도 물량을 많이 때려 놓으면 잠을 못 잔대요, 밤에. 진짜 그래요. 주식을 가지고 매수하는 사람은 밤에 두 다리 뻗고 잠을 잘지언정 공매도 한 애들은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잡니다. 왜? 공매도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주식이 없어도 공매도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을 빌려다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꽁으로 하면 안 돼요. 꽁으로 없는 주식. 근데 지난번에 없는 주식도 없는데 했다가 몇 군데 걸려가지고 그 벌금 물고 한 뉴스가 있었죠. 최근에도 외국인 애들이 그게 그만큼 이제 버는 돈이 많으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벌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주시장에 이런 제도적 부분을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런 걸 어기면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면은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매도는 빌린 주식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도 이게 계정만 만들어 놓으면 계정을 만들어 놔서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디파짓 해놨든지 아니면 뭐 주식 같은 거를 담보로 디파짓 해놓으면은 없어도 공매도를 때릴 수 있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빌려와야 됩니다. 대차. 주식을 빌려서 색깔이 좀 잘 보이는 색깔로 합시다. 대차 거래장, 그러니까 대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놓고 계좌에 넣어놔야 되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공매도 뗄 때 왜 비용이 많이 들어가냐? 이 주식을 그러면 공짜로 빌려줍니까? 보통은 이제 예보원,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연기금, 우리나라에 제일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연기금이죠. 연기금한테 주식을 빌려오든지 보험사에서 빌려오든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외국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나 삼성전자 주식을 한 10만 주만 빌려줘. 자, 빌렸어요. 그럼 이 빌린 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겠죠. 대가를. 비용을 지불합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는 이미 주식을 자기 계좌에다 옮겨놓은 순간부터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짧게 가는 거는 뭐 한 6개월 정도 빌리는 경우도 있고 3개월 약정을 합니다. 약정을 합니다. 3개월 빌리는 경우도 있고 뭐 길게는 뭐 12개월 빌리는 경우도 있기는. 그다음에 반환 요구를 하게 되면은 돌려줘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계약할 때 나름인데 어쨌든 그 기간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러면 이자를 줘야 되겠죠. 또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공매도는 비용이 발생을 해요. 시작부터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상환에 대한 부분에서도 또 일부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자체는 시작부터가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왜 공매도를 하느냐? 왜 공매도를 외국인들이 하느냐고요? 간단해요. 주식시장이 100을 기준하면 기간 설정을 100을 기준하면 요즘 같은 때야 계속 오르고 있지만 전체 뭐 과거에 한 뭐 50년, 한 3, 40년, 50년 데이터를 보면요. 70%가 하락기예요. 30% 기간만 오릅니다. 물론 전체 스텝으로 보면 추세를 본다면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시장도 그러니까 연봉 차트, 그러니까 이 1년짜리 캔들로 차트를 보게 되면 시장은 매번 오르고 있어요. 매년. 자,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은 연봉 차트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연봉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게 지금 보게 되면은 10년 이평선을 타고서 계속 올라갑니다. 원래. 근데 중간에 뭡니까? 이렇게 한 번씩 길게 막 이게 아래꼬리 긴 적이 있죠. 이게 2020년인데 그 당시에 한 35%까지 마이너스가 나죠. 이렇게 음봉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50%가 마이너스 나는 겁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심하게 이제 그 가장 낮은 구간이 52%, 53% 나오죠. 그다음에 올라가다가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흔들죠.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크게 흔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냐면 이 기간 설정을 해서 본다면 한 70%가 내려가는 기간이랍니다. 특히 주식 개별 종목에 있어서는 특히나 더하고요. 그래서 공매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공매도가 꼭 나쁜 거냐? 저는 그렇지 않아요. 공매도는 필요악이라고 봅니다. 필요악. 왜 그런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공매도를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쓰는 방식이 실제 매도 압력. 우리나라는 이제 업틱 룰이라고 있어요. 업틱 룰. 업틱 룰이라고 있어. 공매도가 무조건 내가 대차 주식을 갖다 빌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를 깔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갔냐? 차트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게 현저가 창이죠. 업틱 룰이 뭐냐면은 공매도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네이버인데 25만 5,500원 요 위에다만 놓을 수 있어요. 여기다만 물량을 깔아놓는 거죠. 매도 잔량을. 여기 요 밑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애한테 그러니까 이제 업틱룰이라고 해서 이제 위로 쳐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틱룰이라고 해서 업틱이 금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깔아놓을 수만 있고 이쪽에 있는 물량에다 대고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깔아놓는 매도죠. 우리가 깔아놓고 매수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깔아놓고 매도하는 거죠.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간혹은 이 자식들이 또 뭐냐면 외국계 놈들이 뭐냐면 그거를 갖다 위반을 합니다. 그건 이제 들키죠. 그럼 또 벌금 물죠. 업틱룰 위반은 굉장히 자주 있어요. 업틱룰 위반은. 그러니까 위로 쳐올려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지금 이제 매도가 저쪽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뒤집어 놓으면 업틱이죠. 위 틱을 갖다 위로 쳐올린다는 얘기 개념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뭐냐면 못하게 돼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새끼들이 이제 뭐냐면 매도 압박을 크게 주기 위해서 물량 깔아놓고 밑에다가도 때려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다음에 얘네들이 또 뭡니까 이 공매도 쪽에서 아주 잔인하게 굴 때는 지네들이 공매도에서 여기다가 틱에다가 받쳐놓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그걸 가지고 수익 실현하면서 때리죠. 그러면 그 장중에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실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아래에 있는 호가가 잡혀 먹었어. 매도가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25만 5천 원하고 5,500원이 이제 싸우고 있죠. 그죠? 여기 5,500원, 여기는 5,000원이죠. 얘가 이제 뭐 여기 있는 매수 규모가 지금 4만 5천 주인데 요거를 다 물량 매도가 나와가지고 얘가 여기가 25만 5천 원이 여기로 가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요 아래는 이제 25만 4,500원하고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요 위에 있던 물량이 호로록 하고 내려오는 경우를 가끔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대부분 다 공매도예요, 그게. 응?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매도예요, 그게. 갑자기 요 위에 있던 놈을 호로록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압박을 주는 거죠. 이 심리적 압박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공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외국계가 활용을 해먹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다 공시로 해가지고서 수치가 파악이 되도록 돼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공매도의 패단이 많았죠. 과거에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진짜 공매도 세력하고 셀트리온 회장하고 완전 진짜 뭐 거의 전쟁급의 일이 벌어졌었고 실제 엄청나게 잔인하게 공매도를 셀트리온에서 때렸죠.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국내 기관들이 매수 참여하고 외국계도 매수 참여하고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때부터 이 공매도들이 아주 쌍코피가 터졌었죠. 그때가 예전에 30만 원까지 갈 때.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셀트리온을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는 뭐 제가 추천하는 일 했으니까 TV 방송 출연하고 2015년, 6년, 7년도 그때 한국경제 TV에서 방송에서 나가서도 셀트리온 30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진짜로 30만 원 갔습니다. 그 당시 저희 고객이나 회원분들도 상당히 셀트리온 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 강연회 때 가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해서 얘기한 게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2배 이상 수익이 났었고 그 다음에 그때 차바이오 그 다음에 CMG 제약 등 그때 바이오가 좋을 때였거든요. 그건 가지고도 수익을 상당히 많이 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그 고객이었던 하여튼 회원이셨던 분이 여자분이 오셨더라고. 이 영상 아마 보고 계실 건데 오셨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때 그랬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도 벌써 10년 전 일이네요. 그때만 해도 제가 혈기가 왕성했었는데 지금도 혈기 왕성하지만
여기 이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상환 기한이 제한돼 있다. 이 대차 거래가 뭐냐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 놓은 거를 그 빌린 사람의 그 잔고가 얼만큼 있는지를 따지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숫자를 대차거래 잔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앞으로 공매도를 때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무조건 대차를 주식을 빌린 게 맹목적으로 공매도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도 쓰여요. 일반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임시 땜빵으로 뭐냐면 이 매니저놈들이 그러니까 그 말 대가리를 쓰는 거죠. 머리를 쓰는 거죠. 내 계좌에 하도 우량주가 없으니까 우량주 좀 빌려다가 좀 포트폴리오에 마치 우량주가 있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이제 펀드 메이크업 한다고 하는데 그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런 용도로 써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차 거래 잔고가 늘었다고 모든 물량이 다 공매도화 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뭡니까 사용처로 쓰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대차거래 자체 잔고 중에 일부만이 공매도로 연결된다. 다만 이제 뭐냐면 그게 늘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늘어나게 되면은 대차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 그 해당 종목에서 저같이 좀 아는 사람이라면 야 이거 이제 앞으로 공매도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그 우려를 갖게 되는 거죠. 우려를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잠재적인 매도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을 좀 피하려고 하고 그럼 매수세가 약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기의 개대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매도 압박 찍어 누르면은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고 그러면 공매도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려가야지 수익이 발생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숏이라고 하죠. 숏. 그래서 이제 공매도는 우리는 주식이 오르면은 매도해서 수익을 내지만 공매도는 반대로 내리면은 수익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내려서 그러니까 매도한 거를 되사는 거죠. 되사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숏 커버링. 쇼커버링이라고 하는 거죠. 뭐 쇼커버링 뭐 텔레비에 나와서 뭐 외국인들 뭐 무슨 뭐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 물량이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그런 용어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하루에 다 못하겠다. 무조건적으로 공매도를 기준해서 본다면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 있냐? 아니에요. 긍정적 기능도 있고 물론 공매도 자체는 우리처럼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역적 같은 놈들이고 왼수 같은 놈들이고 싸워서 이겨야 될 놈들이죠.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제 밈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밈 투자. 그게 이제 뭐냐면은 특정 종목에 옛날에 그게 뭐였더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하여튼 무슨 뭐 게임주 하여튼 뭐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공매도가 워낙 장난이 아니게 막 심하게 공매도가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주주들하고 이제 뭉쳐가지고, 이거를 아예 작정을 하고 쳐올린 거죠.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쳐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뭉쳐가지고, 기관들이 연합한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뭉쳐가지고, 그래가 쳐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때렸던 애가 파산을 해버렸어요. 조그만 애였겠죠. 그러니까 조그만 종목 가지고 조그만 애가 까불다가, 아주 제대로 걸려가지고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밈 투자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냐면 우리 멤버십에 강해지고 커져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뭐 밈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밈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중형주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공매도가 우리가 들어갔는데 공매도가 이 새끼들 봐라. 그래서 한번 쳐올릴 수 있잖아요. 까지 넣는 거. 나이가 어려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한테 그렇게 제가 어렵고 위험한 짓거리 안 시켜요. 이거 웃자고 한 소리고 또 그럼 이런 얘기하면 또 죽자고 덤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이쪽을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순기능적인 측면은 주가가 거품이 낀 거를 적정 주가로 회귀시킨다. 글쎄 뭐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그냥 마냥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꼭 그렇지가 않아요. 주식이라는 게 너무 마냥 올라가기만 하면은 제가 지난번 서울 강연 때도 얘기 드렸죠. 이제 이 주식도 4계절이 있다. 공포의 계절이 있고, 그 다음에 환희의 계절이 있는데, 보통 환희의 계절 이후에 주가는 꺾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 거예요. 과거에도 늘 그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서 제일 좋은 기능은 유동성 공급,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죠. 거래량이. 이 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주식은 유동성의 공급이 없게 되면은 주식이 죽은 주식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가 일종의 하나의 그 뭡니까? 이 회전, 이 주식을 회전시키는 기능을 해가지고 왜 돈은 자꾸 돌아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좋은 기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나쁜 놈들이 나쁘게 마음 먹으면 시세를 조종하고 루머 등을 유포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하이닉스 가지고 예전에 공매도 때리던 애들이 하이닉스를 가지고서 심한 악의적인 뉴스를 갖다 퍼뜨리고 악의적인 리포트까지 냅니다. 제가 리포트 얘기를 하죠. 리포트 나오면 와 모르겠습니다. 뭐 외국에는 뭐 미국은 모르겠지만 뭐 미국도 뭐 매한가지예요. 한국도 그렇고 리포트 이 기관들의 리포트를 결코 좋은 시각으로 보지 마세요. 걔네들이 어떤 경우에는 종목이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리포트 갑자기 더럽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더 빠지는 경우도 많이 겪어들 보셨을 거고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굳이 주가가 빠지고 있는 애를 갖다가 리포트를 또 희한한 리포트를 내놔가지고 더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사례가 많잖아요. 실제 왜 그럴까요? 알게 모르게 다 결탁이에요. 결탁. 순진해가지고 일반 개인 투자들은 아우구야 이씨 내 종목 이거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옛날 셀트리온에 있어요. 셀트리온 맨날 리포트가 안 좋아요. 이거 맨날 내려가요. 공매도 맨날 까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셀트리온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던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하이닉스는 공매도에 아주 놀이터예요. 놀이터. 옛날 하이닉스는 막 3만원대 4만원대 2만원대 뭐 5만원대 이럴 때 공매도에 아주 뭡니까 그야말로 공매도들이 가장 매도 플레이어들 숏 플레이어들의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왜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니까 거래량이 뭐 완전 장난이 아니니까 그 개인들이 좋아하고 한동안은 카카오도 그랬었죠. 카카오도 요즘엔 좀 잠잠해졌지만 그 다음에 이 기관들 외국계 아까도 했다시피 헤지 펀드들 주로 이제 헤지 펀드들이 하는데 얘들이 이제 활용하는데 얘들은 이제 뭐냐면 오르는 상품을 예를 들어서 60% 가지고 있다면 내리는 상품을 한 40%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게 오르고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면 여기는 수익이 나고 여기는 손실이 나겠죠. 거기서 생기는 차익을 먹는 구조예요. 물론 얘들이 이제 아비트리지 일방적 매매를 해서 얘도 수익을 내고 얘도 수익을 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드물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야 뭐 그 기술력이고 그건 매니저 그 펀드 매니저의 능력이고 하니까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기능은 이거죠. 이게 공매도의 일반적 기능이죠. 우리가 롱숏 플레이 한다고 하면 롱은 주식을 사서 올라가서 수익이 나는 거고 반대로 공매도는 내려갈 때 수익이 나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게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 드렸죠. 주식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 난다 긴다 하고 진짜 뭐 하버드 나오고 MIT 나오고 막 그런 천재들도 그걸 이 위험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리스크 그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작은 수익을 꾸준하게 내고자 하는 게 그 목적이고요. 우리가 얘기 드렸던 제가 이제 이전에 저희 우리 채널에 보면 영상이 있죠. 프로그램 매매도 그거를 프로그램 매매에서 차익 거래도 그런 그 최소한의 리스크 그러니까 무위험 발음이 갑자기 되네. 지금 심야다 보니까 항상 좀 이따가 이제 또 저기 부산을 내려가야 되는데 또 심야에 저는 꼭 이 강의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무위험의 차익을 노리고 하는 게 그게 차익거래거든요. 차익거래 프로그램에서 컴퓨터가 매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하고 현물하고 전에 그것도 우리 영상에 있어요. 차트 저거 뭡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똑같이 출발했을 때 뭐 한쪽으로 매수가 몰리면 하나가 올라가면 얘가 싸지니까 얘 또 매수 올라고 얘가 싸지면 얘가 올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비싼 쪽은 매도가 나오고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그 우리 영상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에 관련된 영상을 이미 다 녹화가 돼 있으니까 가서 모르고 야 이게 뭔 얘기야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알아요.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데 공부 안 하시고 땡땡이 치고 맨날 그 저 종목 쪽만 움직이고 한 2% 빠지고 3% 빠지면은 울고 불고
아우 나는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요즘에 내가 시장 주식은 저는 주식을 어려워하지도 않아요. 별로 주식은 어려워하지 않는데 간혹은 내 멘탈이 흔들려요. 내 멘탈. 여러분들이 내 멘탈을 흔들어 놔가지고 좋을 게 한 개도 없어요.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위협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멘탈이 저는 원래 굉장히 저는 늘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방송하는 거 이것도 영상 보시면 알지만 시장이 폭락을 하건 오르건 매일 웃으면서 방송 영상 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이순성입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영상을 만들잖아요. 저는 주식 시장을 오래 겪었고 다양한 상황을 받다 보니까 주식을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질 않아요. 주식 가지고는. 어릴 때는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남의 돈을 운용할 때, 남의 돈을 받아서 운용하니까 깨먹으면 안 되죠. 깨먹으면 안 되니까 그때는 좀 스트레스도 받고 술도 많이 마시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술도 끊었고 술은 아예 완전 끊었고 담배는 좀 아직도 핍니다만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뭐냐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더 옛날보다 좋아졌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돈도 소중하죠.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1억씩만 해가지고서 우리 지금 뭐 멤버십에 계신 분들이 1,000명이 넘으시는데 그 1,000명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얼마죠? 1,000억이잖아요. 1,000억이잖아요. 이거 엄청난 돈이 모여 있는 거죠. 앞으로 더 늘어난다? 어우, 2,000명이 되면 2,000억이 되는 거고, 3,000명이 되면 3,000억이 되는 거고, 우리 제 채널에 2만 명 중에 절반 이상은 매일 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데, 그분들까지 하면은 어우, 막 조 단위 돈이 되는 거죠. 이게 평균적으로 1억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이 막중해요. 제가 지금 요즘에 생각보다 저는 이런 정도로 뜨거운 열광적인 그 환영을 제가 받을 줄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내 나름의 그 시장에 대한 뷰. 제가 이제 그 얘기 드렸죠.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주를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철강주, 소재, 그 화학, 뭐 구리 관련된 알루미늄 관련된 뭐 이런 인플레이션주를 사야 된다 그랬죠. 금요일 날 미국의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 뜬금없이 이제 그 뭡니까 차트 강의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그 얘기로 넘어갔는데 PPI가 0.5%로 발표가 됐죠. 오, 굉장히 0.3% 증가로 예상했는데 높게 나온 겁니다. 이게 제가 앞으로 얘기드리지만 인플레이션 시대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지금 제가 금요일 날 영상에서도 알루미늄 가격이나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 압박으로 연결되고 시장에 한번 크게 쇼크가 와요. 올 상반기 중에.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쇼크가 한번 크게 한번 올 수 있어요. 지금 아직은 아니고요. 아직은 아니고. 예, 금리 문제인 거죠. 금리 문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금리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행히 제가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주를 사야 된다. 근데 금리 인상하면 무조건 악재냐? 시장은 한 번 정도 크러쉬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움직이는 거는 그런 철강, 화학, 뭐 구리, 알루미늄, 뭐 이런 소재주 이런 쪽이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분 PI 첨단 소재가 조금 오르다가 도로 밀리니까 그나마 무슨 뭐 40% 빠진 것도 아니고 뭐 좀 빠지니까 나랑 4대가 안 맞는지 본인이 들어가는 것만 주가가 바로바로 안 움직였나 보죠. 그동안은 잘 가다가 아이고야 머리야. 이 소재주 쪽을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 시대가 되면 예전에 이제 뭐냐면 철강, 화학, 정유주가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2004년도, 5년도. 그때는 물론 중국 이슈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중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그 이후에 뭐 차화정, 화학 정유가 또 움직인 적이 있었죠. 10몇 년도였더라. 그때 그런 적도 있었고 이쪽이 움직이면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그다음에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물가는 쉽게 꺾이는 게 아닙니다. 추세적으로 움직이죠. 제가 예전에 지금 최근에 LG화학 얘기도 하고 현대제철 얘기하고 포스코 홀딩스 얘기하고 롯데케미칼 같은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PI 첨단 소재 그 이전에 이녹스 첨단 소재 그다음에 코스모신 소재 뭐 이런 소재 이름 붙거나 어쨌든 그런 애들을 자주 언급하죠.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한 발 앞서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한 발 뒤에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보다 한 발 앞에서 움직여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뜬 다음에 주식을 사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다는 게 뭐냐면 너무 제가 늦게 얘기해 버리면 주가가 다 뜬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빨라야 돼요, 여러분들보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이제 지칠 때도 있죠. 왜? 기다려야 되니까. 아이씨, 저거 뭐 간다면서 왜 안 움직여? 뭐, 저는 이런 종목이 지금 요즘에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도 1월 달에 얘기한 거예요, 1월 달에. 맞잖아요. 제가 태양광을,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초에 1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요 구간쯤에 얘기한 겁니다. 올 상반기 중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태양광주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러더니 그 얘기하고 나서 불과 뭐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더니 갑자기 얘가 바바방 튀어가지고, 우리 뭐 이번에 참여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뭐 두 배 수익이 나 있다. 근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 움직였어요.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안 움직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런 걸 가지고 계좌를 박살내 먹지 않아요. 무슨 뭐 30% 까지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얘기했던 어떤 종목이나 저 중에서 하필이면 제일 크게 손실 보고 있는 게 인버스라고. 응? 저는 솔직하잖아요. 인버스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가격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무슨 인버스를 저기 3,000포인트부터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원래는 21선 깨지면 털었어야 돼요. 원래는 이제 21선 깨지면 바닥 나온다고 했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오늘 신기한 거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조금 시간을 1시간짜리로다가 영상을 좀 늘려보자고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요것만 맛을 보고 어차피 두 편으로다가 제가 다음 주까지 해서 두 번 나눠서 하려고 했던 건데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자, 요게 이제 뭐냐면 밑에가 요게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1일 이건 누적이 아니에요. 누적이 아니라 하루하루짜리 공매도입니다. 하루하루. 요 그다음에 요 밑에는 대차거래 잔고입니다. 또 차트를 어떻게 세팅하는지도 보여드려야 되겠죠? 왜였냐? 아이씨,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클릭하고 지표 추가 누르면 여기 쭉 내려오면은 키움증권 차트입니다. 이거는 늘 얘기지만 키움증권 차트. 그러니까 만약에 뭐 차트가 뭐 달라가지고 헷갈리시면은 키움의 계좌 하나 만들면은 차트만 보세요. 거래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저랑 이렇게 맞춰서 같이 보려면은 HTS를 키움 거를 쓰셔서 하면 편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메뉴 같이 보시기에 편하고 뭐 이거 뭐 제가 무슨 뭐 옛날에는 이것도 참 하다 못해 이제 이런 얘기도 해야 되네. 내가 예전에는 현대증권, 지금 현대증권이 없어졌죠. 현대차증권으로 바뀌었죠. 현대증권 썼는데 예전에는 오래전에 그랬더니만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키움들을 많이 썼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키움증권으로도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삼성증권으로도 좀 해주세요. 이랬어요 진짜로. 삼성증권도 좀 삼성증권 차트로도 좀 해주세요. 키움증권 차트로도 해주세요.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키움을 같이 하면 저하고 이제 이거 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공매도 수량이라고 있죠. 요거를 적용. 여기 차트가 뜨죠. 그 다음에 또 지표 추가. 여기 보면은 쭉 내리면 대차장고라고 있죠. 대차장고 주수. 이렇게 뜨죠. 그럼 이제 요 밑에가 공매도 수량 1일 공시입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양입니다. 누적 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대차거래 잔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대차거래가 늘어난 거고 이렇게 하면 대차거래가 원 주식 주인한테 상환을 하고 있는 거죠. 상환이 되고 있는 거죠. 얘는 이제 하나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제 뭘 재밌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전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렸었죠. 하나 시스템 과거 우리가 뭐 사례적인 걸로 보자고요. 보면은 여기서 여기 6만 원의 라인을 쳐볼게요. 이렇게 보면 그때 6만 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월 동안을 6만 원을 저항을 만듭니다. 7개월 동안을 6만 원을 못 넘기죠. 그때 당시에 상황을 보세요. 대차거래 정거 늘죠. 그쵸? 대차정거 늡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6만 원을 필사적으로 막는 거죠. 그때 보면 6만 원 도달, 공매도 증가. 6만 원 도달, 공매도 증가. 맞죠? 자, 6만 원 도달, 공매도 증가. 또 여기서 6만 원에 오니까 공매도가 늘어나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대차 잔고가 줄죠. 이게 막 날아가면서 주가가 날아가면서 대차 잔고가 확 줄죠. 이게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얘들이 6만 원을 못 넘기게 하는 거예요. 6만 원만 오면은 아주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는 겁니다. 막 성벽을 쳐놓고 6만 원에다가 야 얘들아 씨 이놈은 저 매수하는 개미떼들 갖다가 이승석이가 6만 원에 하나 시스템을 산단다. 이 새끼를 못 사게 막아라 하면서 막 열나 패는 거죠. 공매도로 막 열나 때려 버리는 거죠. 못 올라가게. 물량 이빠이 싸놓고 이만큼 싸놓고 막 그러면 공매도 때리잖아요. 보세요 실제 고가격 딱 가면 더 특히나 요게 피크가 생기죠. 이렇게 피크 6만 원에 오가면 평상시에보다도 더 많은 공매도가 그 가격대에서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다 보고 있어요. 저는요. 그러더니 돌파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공매도가 줄어들죠. 여기서 보세요. 여기 돌파가 6만 원 되니까 그때부터 공매도의 전체적인 수량이 줄고 대차 잔고가 줄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이제 공매도가 늘죠. 최근에. 여기서 또 이제 또 하나의 철옹성을 쌓는 거지. 여기다가 가격으로 본다면 12만 원. 12만 원 되니까 공매도가 늘어나죠. 12만 원에 오니까 공매도로 갖다 때려버리죠. 바락이죠. 왜? 대차거래가 줄고 있으니까. 얘들이 이미 쌍코피 한번 터진 거예요. 저한테. 제가 6만 원 돌파될 때 하나 시스템 사야 된다. 어? 막 저기 뭐죠? 아주 뭐야? 목청 높여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유튜브 영상에. 저는 늘 얘기하지만 실제 있는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지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최근에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도 저에 대해서 아주 최근에 아신 분들은 저를 잘 몰라요. 아직도. 좀 더 봐야 돼요. 그죠? 근데 다 이게 있었던 일이잖아요. 다 있었던 일. 실전에서 있었던 일이고 제가 다 데이터를 보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다 이거 저는 이런 걸 다 봐요. 그리고 저한테 쌍꺼풀 터진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뭐 저한테 쌍꺼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줄었지. 나가 떨어진 거죠. 자, 그러면 하나 재밌는 것도 보여줄게요. 두산바켓. 자, 두산바켓 봅시다. 얘도 보세요. 제가 이제 6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는. 그죠? 6만 5천 원 가격이 중요하다. 보세요. 6만 5천 원 가니까, 어디 갔냐, 씨. 6만 5천 원 가니까, 공매도 왕창. 6만 5천 원, 공매도. 6만 5천 원, 공매도. 최근에도 6만 5천 원에서 또 공매도 나왔죠. 요 며칠 전에도. 그죠? 대차거래 잔고 엄청나게 증가하죠. 그럼 이제 얘들은 이제 나한테 뒤진 거죠. 나한테 뒤진 거죠. 이 가격을 누가 막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 가격을, 이런 저항 가격을 누가 만들어서 막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돌파되면 어떻게 되냐? 얘들은 쌍코피 터져요. 그때부터 왜 이 가격을 넘어가면은 대형주들이 막 요즘에 막 20%씩 막 급등하고 현대자동차 같은 거 막 상한가 가고 뭐 대형주는 아니지만 뭐 HD현대에너지 같은 거 상한가 가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게 쇼커버링까지 물리는 거예요. 쇼커버링까지. 공매도 애들 입장에서는 손절매가 되는 거죠. 손절매가. 그것까지 일반 매수 플러스 그 물량까지 오니까 막 거래량 터지면서 상한가 가고 막 20% 가는 거예요. 삼성 SDI 보세요. 삼성 SDI. 이것도 제가 했던 거 아니에요. 이전에 대차거래 잔고가 이만큼 막 늘어났죠. 자, 보시면 삼성 SDI가 이전에도 뭐냐면 여기서 공매도를 한번 때리죠. 이전에는 요 밑에서도 계속 특정 가격에 오면 공매도를 때렸어요. 근데 여기서 돌파되니까 그때부터 공매도가 대차거래가 줄죠. 최근에 뭡니까? 40만 원 돌파되면 더 사야 된다 그랬죠. 또 따라가면 48만 원 간다. 이제 공매도가 못 나와요. 이제 못 나와. 무서워서 얘들이. 대차거래는 줄고 있고. 이 데이터 값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 두산바켓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공매도 여기서 이제 뭐냐면 직전의 고점을 여기서 66만 5천 원을 갖다 빵 하고 치고 가기 시작해봐요. 얘들의 공매도 애들이 보통은 손실에서 로스컷까지 아니 로스컷이 된다.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가격이 자기들이 매수했던 가격에서 7 내지 10% 정도권에 달아 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얘들은 손실 나는 거죠. 우리는 수익이 나지만 그때부터 얘들이 쇼커버가 들어오는 겁니다. 쇼커버가. 이거 어디 가서 공부도 이런 거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요. 저니까 알려드리는 거지. 실제 운용사에 있었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도 알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 드리는 거지. 어디 가서 이런 거 돈 주고 배우려고 해서 배워보세요. 이런 거 알려주는 데 있는지. 자화자찬. 잘난 척.
이거 엄청나게 늘고 있죠.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을 강세장에서는 역이용한다니까요. 역이용해요, 이걸. 역이용합니다. 아, 요 새끼들 봐라. 왜? 강세장에서는 외국인 애들만 댐비는 게 아니라 개인도 댐비고, 그 다음에 외국계 내에서도 또 매수 세력들이 있고요. 여기다 기관까지 댐비거든요. 얘들이 져요. 약세장일 때는 얘들이 이겨요. 그러니까 약세장에서는 대차거래 잔고가 느는 종목들을 안 해요. 약세장 시장이 좀 이렇게 뭐냐면 추세적으로 밀리는 구간에서는 대차거래 잔고가 느는 종목 안 합니다. 저는요. 근데 강세장에서는 대차 잔고가 느는 종목일수록 좋아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한미반도체예요. 한미반도체. 이전에 한미반도체는 공매도에 굉장히 시달렸던 종목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들어갔었어요. 이토마토에 있을 때. 그 당시 유튜브 안 할 때인데, 아, 유튜브 할 때다. 유튜브 할 때다. 그때 여기서부터 들어갔죠. 여기서부터. 유튜브 할 때네. 얘는 그걸 알고 들어가요. 그 얘도 뭐냐면 보면 이런 가격이 만들어지면 지가 그 저항을 만드는 거예요. 얘들이. 그걸로. 카카오는 요즘에 그게 줄어들었어요. 카카오도. 점점 대차장한 거 줄죠. 근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게 좀 공매도가 좀 많고 하면은 올라갈 때 굉장히 탄력적이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도 잘 보시면은 65,000원 가면은 공매도 나오고 65,000원 가면 공매도 많이 나오고 65,000원 가면 공매도가 이빠이 나오고요. 그 밑에서 구간에는 잘 안 나오죠. 특정한 가격을 막는 게 공매도 애들이 때리는 거예요. 맞죠? 이 저항이라는 가격을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공매도 세력이에요. 걔들이 거기다 벽을 치는 거죠. 철벽을. 그 가격을 못 올라가게 철저히 막는 거죠. 근데 그 위를 돌파된다?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이거 막 방방 날아가죠. 그게 현대차예요. 현대차. 현대차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대차. 현대차도 대차거래 정보가 많았죠. 삼성전자 이전에 저 아래쪽에서 대차거래 정보가 많았었어요. 저기서.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증권주 뭐 마찬가지고. 증권주 지금도 많고 대차거래 정보가 요즘에 또 늘고 있고. 특히 저항을 만들 때에 공매도가 딱딱딱딱 나옵니다. 특정한 가격대에 가게 되면 특히나 많이 나옵니다. 왜? 그 가격 넘어버리는 순간 공매도 애들은 뒤지거든요. 뒤지는 거거든. 다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만 다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뭐냐면 이게 이 뭡니까? 이걸 역작용 같은 운용 그 종목 선정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이것도 데이터 값이 전부 다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이런 데이터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식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매일 밤 제가 이거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2시 이전에 저는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항상 제 알람은 6시예요. 6시. 6시로 늘 맞춰져 있습니다. 6시. 그러니까 2시가 자는 시간인데 뭐 3시, 4시까지 안 자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저녁 먹고 조금 자요. 한두 시간 정도. 예전에 이토마토 했을 땐 그나마 또 야간에 또 회원 방송한다고 회원들 야간 교육한다고 매일 왜냐면 저한테 돈을 그만큼 많이 내셨으니까 한 달에 99만 원씩이나 내셨으니까 그래서 매일 야간 방송하냐고 그것도 잠도 제대로 못 잤고요. 주말이면 또 무슨 뭐 교육 가고 가끔 이제 골프 치러 운동도 가고 그래도 뭐 살만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하고 대차거래하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주식이 굉장히 어려운 전문 분야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감히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거는 저도 여러분들 만난 건 행운이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것도 행운이에요. 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주식을 갖다 매매한다?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말이 안 된다고. 뭐 차트에서 선 긋고 그래서 원래 짝대기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차트가 제일 쉬우니까 일반 초보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한테 가장 쉬운 강의다 보니까 차트에다 선 긋고 짝대기 긋고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보면 신기하죠. 신기하죠. 근데 그게 그런 가격이 만들어지는 게 남들하고 좀 다 독창적이고 다른 게 결국 시장 구조적인 거에서 그 차트에 표시되는 거죠. 그게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차트에 표시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 알려드린 거고요. 오늘 물론 이제 부산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더 좋은 걸 가르쳐 드릴 거건데요. 어? 그거는 우리 부산 오신 분들을 위해 돈 많이 들고 오시는데 또 시간 뺏어 오시는데 그거는 멤버십에서 안 하려고요. 예, 제가 나중에 한 80 먹을 때 한 20년 후에 정도쯤 하고 농담입니다, 농담.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부산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따 또 뵙고 하여튼 뭐 긴 시간도 아니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열의를 다해서 제가 강의를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주식을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선수고 맨날 그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그러면 그럼 파시든지. 그렇게 불안해서 하시면은 저거 오래 못해요. 못합니다. 저는 뭐 외람된 얘기지만 그 비용이 자꾸 크고 많고 뭐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이 6만 원이 뭐냐면은 그래도 이승석이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과 신뢰를 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필터링하는 그 기준점이라고 봅니다. 저는요. 요 6만 원이라는 게 엄청난 돈이 아니잖아요, 솔직히요. 뭐 없어도 살고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살고 하는 돈 아닌가요? 근데 대신에 요 6만 원으로다가 그래도 이승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 기준점이 되고 그렇지 않은 바깥에 떠도는 9천을 떠도는 사람들하고의 그 기준점 정도 분간을 해주는 건데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를 들어오셨다면 저한테 뭐 맹목적인 신뢰까지를 원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뭐냐면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개인 역량을 늘리는 거를 내 주식 투자의 역량을 늘리는 거에 저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맹목적으로 수익을 추구하지 마시니까요. 뭐냐면 주식 시장은 계속 기회의 장이에요. 앞으로 시장은 계속 열리고요. 시장은 약세장이면 약세장일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렇게 지금처럼 난리인 장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 늘 돈을 벌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모르는 것뿐인 겁니다.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 거죠. 그렇게 좀 보시고 공부를 정말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일부러 내서도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시장은 항상 흐름이 바뀌거든요. 유행과 패턴이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뒤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을 안 자고서 매일 시장하고 싸우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죠. 뭐 매일 똑같은 시장이라면 뭐 하려고 제가 매일 이러고 있겠습니까? 이거 뭐 삼성전자 하나 사놓고 그냥 가십시오. 삼성전자 올라가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자꾸 종목을 새로운 걸 끄집어내고 더 크게 보려고 하는 거고 실제 그래가지고서 며칠 기다리고 한 뭐 2, 3일 한 3, 4일 길게는 뭐 열흘 일주일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뭐 이런 거는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점점점점 그 얘기를 믿고 기다리신 분들이 용자예요. 그분들이 승리자고. 그러니까 2배의 수익이 나오고 뭐 어떨 때는 뭐 얘기하면 바로 움직이기도 하죠. 가능성 없는 종목은 얘기 드리지도 않아요. 그게 제 철학입니다. 자,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저는 부산으로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좀 이제 눈을 붙이고 부산으로 달려가서 연락에 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피를 토하는 강의를 하고 올 겁니다. 오늘 오후에는 스택타 집중 분석은 이제 오늘은 제가 부산 강의 때문에 쉬고요. 내일하고 모레는 영상 올라갈 겁니다. 연휴 휴일 잘 보내시고 최근에 멤버십 가입하신 분 중에서는 저희 차트 강의 영상 쭉 있고 아까 프로그램 매매니 뭐니 영상 다 있습니다. 제발 공부하십시오. 이번 연휴 기간 중에 그동안 미뤄왔던 공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영상 처음부터 시작한 것부터 끝까지 쭉 다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멤버십에 계신 분이니까 뭐 구독 좋아요는 뭐 당연히 누르실 거고 구독은 당연히 돼 있을 거고 좋아요 팍팍. 저는 일요일 날 영상을 통해서 뵙겠습니다. 좋은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